안녕하세요. 사진 한 끗 차이입니다. 오늘은 포토 프린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왜 포토 프린터를 쓰게 되었는지, 왜 캐논 CP1500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또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하나씩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는 아이 사진으로 포토북을 정말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포토북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 간단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만들기 시작하면 욕심이 막 생기잖아요. 이 사진 너무 귀여운데. 이거 빼기 조금 아쉬운데. 저 사진은 좀 크게 넣고 싶은데. 배경색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포토북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진짜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넘게 붙잡고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는 너무 좋은데, 근데 또 이렇게 한번 힘들게 만들고 나면 한동안 다시 만들 엄두가 안 나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하루 진짜 금방 지나가니까 나중에 해야지, 주말에 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어느새 핸드폰 안에서 사진만 계속 쌓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진을 인화하는 것도 꽤 자주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막상 가보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USB 챙겨야 되죠. 사진 골라야 되죠. 막 출력 설정을 해야 되죠. 근데 막 내가 하고 있는데 뒤에 사람이 막 기다리고 있어. 그럼 막 괜히 마음이 막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출력을 하러 가야 된다는 요 자체가 조금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때쯤엔 저희가 캠퍼밴 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바로 출력을 해서 캠퍼밴 안에 하나씩 이렇게 붙여두면서 여행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여행 끝나고 사진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행하는 중간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기록처럼 이렇게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포토 프린터를 진지하게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또 검색을 해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출력 방식이라는 게 있대요. 징크 방식, 염료순화 방식, 뭐 이런 거.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몰라서 리뷰 영상도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징크 방식은 잉크 없이 출력되는 방식인데 기계가 작고 가볍고 뭐 인화지가 대부분 스티커처럼 바로 붙일 수 있어서 닦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염료 승화 방식은 색을 이렇게 한 겹씩 입혀서 출력하는 방식이라서 화질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럽대요. 사진관에서 인화한 느낌에 더 가까운 느낌? 대신에 기계가 이렇게 조금 더 크고 출력 속도는 좀 느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화질이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 사진이나 출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 사진 수백 장 찍고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뽑는 건데 막상 출력을 했더니 화질이 떨어져. 색감이 이상해. 그럼 괜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알고 나서 염료승화 방식으로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캐논 CP1500을 선택하게 된 건 키덜트빈님의 리뷰 영상을 되게 컸어요. 그 영상이. 사용법을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니까 이 정도면 나도 어렵지 않게 쓰겠는데 싶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저한테는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출력 속도가 느리다? 근데 그거는 징크와 비교해서 느린 거죠. 엄청 느리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한 장씩 이렇게 완성이 돼가는 거 보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진짜 이렇게 멍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크기가 크다는 것도 저는 괜찮았어요. 커도 이게 어차피 이게 가방에 제가 이걸 넣고 다닐 목적은 아니니까 집에서 그냥 가족 사진 출력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쓸 것 같아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가장 좋았던 건 역시 결과물이죠.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출력을 해봤을 때 처음에 진짜 놀랐거든요. 한국에서도 사진을 인화를 많이 해보고 뉴질랜드에서도 많이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를 거의 못 느낄 정도였어요. 진짜 이렇게 사진관에서 인화한 느낌이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포토 프린터를 이렇게 들인 뒤로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바뀐 공간이 거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몇 장만 붙여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한 장 한 장 붙이고 나니까 계속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교실 벽 한쪽이 거의 사진 갤러리처럼 변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가 이걸 정말 좋아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만 따로 골라서 이렇게 붙여두기도 하고요. 엄마 이것도 프린트해줘. 이 사진 여기 붙이자.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갑자기 사진 앞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 여기 갔었어. 이거는 내가 찍은 거야. 뭐 이렇게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사진이 그냥 찍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진으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에게 집에 갈 때는 자기가 찍은 사진 이렇게 인화해서 선물로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그 과정 자체를 너무 좋아했어요.
요즘은 사진을 보면서 글도 쓰고 다이어리처럼 정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사진 한 장이 그냥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아예 표현이 계속 다른 놀이로 이어지는 그런 게 되니까. 그리고 캠퍼밴 여행을 하면서 포토 포인트를 정말 잘 샀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 이렇게 바로바로 출력해서 붙여두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기억나? 그때 우리 뭐 먹었었지? 이때 네가 그런 말 했었잖아. 엄마가 그런 말 했었잖아. 막 이렇게. 그 여행 중에 이렇게 저녁 노을을 보고 있던 커플 사진을 제가 찍어서 바로 이날에서 선물로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날은 밤까지 막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사진 한 장을 건넨 것 뿐인데 그 사진을 준 제가 되게 막 특별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여행 끝나고 나서는 캠퍼밴에 붙였던 사진을 다 이렇게 냉장고로 옮겨 붙였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이렇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사진을 보게 되고 또 여행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사진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아이 사진은 하루가 다르게 막 변하니까 지나고 나면 그때 모습이 진짜 너무 보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핸드폰 안에만 이렇게 있으면 생각보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출력을 해서 붙여두니까 평범했던 하루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벽에 다 붙이지 못한 사진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던 사진 앨범 있잖아요. 한 장씩 끼워서 넣는 앨범? 그런 방식도 정리해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따로 디자인 안 해도 되고 순서 바꾸기도 그냥 쉽고 그냥 부담 없이 계속 그냥 기록할 수 있으니까 끼면 되니까. 혹시 여러분 핸드폰 안에도 아직 꺼내보지 못한 아이 사진이 정말 많이 쌓여 있다면 한번 이렇게 출력해서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자기 사진 보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게 결과물을 직접 보게 되면 사진을 찍을 때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엄마 이것도 찍어줘, 이것도 프린트해줘 이렇게요. 사진이 단순히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드는 추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아이 사진 기록에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